사소한 사항이라도 변동이 생긴다면 즉시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중독도 돼야 합니다. 다섯 시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입니다. 오염수 방류 D-1 이렇게 주제 자막을 잡아봤습니다. 별 이상이 없으면 내일이면 오염수 방류가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 언론들의 보도도 나왔는데 내일 오후 1시에 방류를 이제 시작할 걸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야당, 민주당은 결사 저지, 여당에선 괴담 저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과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 5년 뒤에나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이제 촛불 집회를 하고 주말에는 장외 집회도 나서는 그런 계획입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광화문 총집결 대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3인당 등 현지 집회에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파견하겠다라는 계획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국민들의 이 분노를 좀 총집결시켜서 정부를 좀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이 방류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뭐냐라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우려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은 일단 이 정부의 좀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일본 정부에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저는 국내 여론이 좀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사실 협상을 그동안 이어오고 있었지만 제대로 지금 마무리 지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류 현장의 한국 전문가의 상주 대신에 정기적인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을 한 발 물러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주를 이제 요구했는데 어제 발표를 보면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일단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한 발짝 또는 반 발짝 양보하고 있는 이런 정부의 좀 무책임함을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규탄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지금 이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야당이 가장 무능할 때 저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뭐 의석수가 적은 야당도 아니고 169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굳이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잘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무능의 방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건과 관련돼서 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실제로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이 주변 국가들의 생존권을 위협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독립 예정이었던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말하자면은 굉장히 큰 싸움을 좀 벌였던 건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생존권을 위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본의 상대국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위협이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미국과 캐나다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미국과 캐나다 가장 직접적으로 오염수가 닿고 있는 이 나라들조차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도 틀렸고요. 이 사실관계도 틀렸고요. 네. 실제로
이 오염수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위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단적인 저는 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탄핵 관련 이제 단어들이 좀 나왔어요. 그 의원 중에 이수진 의원은 이제 탄핵당할 것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영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을 발의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탄핵이란 단어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탄핵이란 단어를 꺼내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굉장히 많고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할 일이 굉장히 많은 요즘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이란 단어를 꺼낼 때 있어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그리고 준비된 절차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자칫해서 탄핵이란 단어가 마치 민주당에서 남발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정말 결정적으로 나중에 탄핵이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 또 그때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전 정치인들이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오염수 방류 대응이 문제가 없느냐라고 보면 그런 거는 또 아닌 거죠. 충분히 비판할 만한 지점이 있는 것이고,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과거에 발언하셨던 거를 한 번만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는 최근에 얘기하는 걸 보면 한 4-5년이 걸려야 우리나라 바다로 오염수가 유입될 거다, 뭐 그마저도 희석될 거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예. 사실 김기현 대표가 2020년 10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것들을 보면 상당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그린피스라든지 일본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됐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예. 사실상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심지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결의안까지 채택해서 예. 방류를 규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 일본이 뭐 이것은 과학적이고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은 똑같지만 지금 와서는 왜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실 주도로 예산까지 써가지고 홍보 유튜브를 만들고 네. 여당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안전하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계속해서 안심시키려고 하느냐. 예. 이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탄핵이라는 말을 민주당에서 지금 꺼낸 거 보고 그 앞서서 이제 말한 장외투쟁, 뭐 집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 옛날에 자유한국당 모습 생각났어요.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폭망을 했던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에 이도저도 못하고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지지율도 안 좋고 당이 무언가를 헤쳐나갈 전국 주도 능력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맨날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장외투쟁 가서 광화문에서 투쟁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모습이 좀 오버랩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염수 방류권과 관련돼서 위험성이 있다, 이거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예. 이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꿈쩍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민주당이 이렇게 뭐 오염수 뭐 굉장히 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먹히네라는 판단이 좀 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이후에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못났었던 과거의 자유한국당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모양처럼 보여가지고 네.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제 과학과 팩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재섭 위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요.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수산업계 피해가 큰 부분, 이런 부분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당의 우리 바다 지킴이 검증 TF위원장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급식업체를 비롯해가지고 큰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팔리지 않고 있는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데 또 메뉴를 개발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절대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깨끗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급식으로 소비하는 부분도 뭐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대책이 될 것인가도 좀 궁금하고, 안전하다는 걸 좀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먼저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급식으로 지금 예. 이 해산물을 소비하는 거는 네. 일시적으로 수요량을 확보할 수는 있어도 네.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해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뭐 불식시키긴 어려울 것 같긴 예. 하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 안전을 걱정하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뭐 반강제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이 이 오염수 방류 자체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당장의 수요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반강제로 먹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앞으로 30년, 4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긴 시간 동안 방류를 하게 될 텐데 예. 일정 정도로 급식 소비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30년, 40년 동안의 어떤 뭐 국민들의 염려라는 것이 한 번에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 예.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저는 국민들의 안전,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 그 과거에 쌀 소비 문제를 두고 이제 조수진 의원께서 밥 한 공기 뭐 비우기 운동 이런 거 말씀하셨었잖아요. 아, 예.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뭐 회 먹방을 이제 여당 지도부가 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수돗물 먹방을 뭐 한 다선 의원께서 하신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이 여당이 굉장히 빈곤한 상상력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만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설명 없이 네. 오로지 좀 일종의 좀 선동에 가까운 강매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이렇게 급식업체를 비롯해서 큰 기업들이 나와서 수산물을 소비해달라라는 이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과연 이런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느냐. 대기업들이 MOU를 맺고 있다고. 네, MOU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급식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내가 수산물을 먹게 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예. 이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수산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좀 꺼림칙한 것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뭐냐. 예. 하다못해 지금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서 뭐 과학적인 기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실상 이 수산물의 수입 제한 조치를 약간 풀어라라는 압박도 우회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여당의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 급식 업체를 통한 뭐 소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게 번지수를 좀 잘못 찾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민 보호 대책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금이라든가 일본도 자체적으로 일본 어민들을 위한 뭐 기금 마련을 해서 이제 조성을 해서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당장 이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예. 지불 내지는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득을 주는 방식이 가장 기초적인 방식일 거고요. 예. 지금 당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식인데 그 예산이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대출이라든지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보조금 양쪽으로 다 갈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이런 네. 기초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총 어획량도 제한을 해놓는 상황이고 뭐 매출이나 매입에 있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관리 감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규제들을 좀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그 방류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어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식의 거의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할 거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일본과 좀 협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자국민을 위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돈을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은 제가 접했었는데 사실 주변국들 그러니까 인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충분히 이 피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사실 가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측에 좀 다양한 것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요구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또는 어민들의 피해가 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이 좀 배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일단 시작이 되면 또 그에 따라서 파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